시모은 경마방송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3일 서울 1호 경마 예상방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1호 경마는 혼전도 있는 경주, 저배당 유력 경주가 극명하게 나뉘어집니다. 역시 경주별로 혼전도를 판단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자, 오늘 제가 서울 경마에 강하게 붙어볼 수 있는 승부처는 3경주, 9경주입니다. 3경주 A급, 9경주 A급 준비되어 있고요. 4경주, 7경주도 승부처로 준비되었습니다. 3, 4, 7, 9가 오늘 강력하게 붙어볼 수 있는 승부처입니다. 제1경주입니다. 6등급의 1000m 레이스.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내측의 4번 사련이 퍼스트가 직전에 데뷔전 때 준우승, 3번 매니 원더풀이 직전에 데뷔전 때 4등. 성적이 좀 나쁘지 않았고요. 이외의 마필들은 거의 실전 경험이 없거나 입사의 경험이 없는 마필들인데, 물론 이제 3번, 4번도 좋습니다. 4번도 뒷심의 경쟁력이 좋기 때문에 오히려 직전에 불량주로보다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주로가 예상이 되죠. 충분히 능력 발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고요. 매니 원더풀도 52조 마방의 하만식 기수의 안장 교체에다가 직전에 건조한 주로 1분 01초 9의 기록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도전 가능한 전력.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4번, 3번을 이길 수 있는 상대 마필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있습니다. 그 마필 바로 외곽의 6번 코스모라는 마필입니다. 코스모. 자, 최근에 이제 정평수 기수가 이제 16조 마방의 마필에 슬슬 기승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정평수 기수가 성적이 뛰어난 기수는 아닙니다만, 이 마필하고의 호흡은 상당히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이미 주행심사 때부터 공을 들였고요. 이번 경주로 앞둔 시점에서도 상당히 공을 많이 들였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일단은 저는 이 마필의 스피드라든가 중반의 뒷심의 경쟁력, 완성도, 이 모든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3번, 4번보다는 분명히 한 사이즈 위의 마필이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기본의 능력평가가 정말 중요한데, 저는 단언컨대 6번이 가장 앞서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3두의 마필이죠. 6번, 4번, 3번 그냥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는 1경주로 압축이 되고요. 한 마리를 더 안고 간다면 이제 11번 모닝펄이 변수입니다. 이 모닝펄 같은 경우에는 뒷심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혼전에 앞선을 6번이 빠르게 만약에 장악을 한다면 종반에 혼전 양상이 펼쳐지고, 그럼 결국에는 4번 마필, 이런 마필과 뒷심 대결을 펼쳤을 때 11번 마필이 그다지 밀리진 않습니다. 어차피 11번은 저평가를 받고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환수가 좋겠죠. 그러나 능력도 있고 복병마로서의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을 본다면 이 마필을 빼고 갈 이유는 없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1경주. 자, 인기 마필 간의 접전 인정합니다. 단 충마 선정에 있어서는 6번 코스모를 가장 믿을 수 있고요. 4번 사련이 퍼스트, 3번 매니 원더풀이 유력하겠고, 여기에 복병 마필 11번 모닝펄까지만 인정을 하겠습니다. 2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스. 자, 역시 1경주와 마찬가지로 인기 마필 간의 접전인데, 이번 경주는 충마는 강력합니다. 이변이 없고요. 강하게 미고할 수 있는 축이 있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현재 인기를 보고 있는 마필이 바로 5번 별의 순간입니다. 별의 순간. 자, 이 마필은 데뷔전 때 3등을 기록을 했었고, 그때 내용이 나쁘지 않았었죠. 워낙 유쾌한 날들이라든가 벤칼 프린세스가 강했던 마필이었기 때문에 아쉬움을 남겼는데, 직전 경주에 또 한 번의 준우승의 성적을 통해서 그에 따른 능력과 잠재력을 입증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5번 마필. 자, 오히려 이 마필은 추임력 발휘의 강점이 있고요. 따라서 이제 이번 경주 1200m에서 유리하겠고, 오늘 여러분들 국산 2세 마필 소위 말해서 이제 경마대회죠. 문화일보배 대상 경주인데 8경주에 펼쳐집니다.
8경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5번 별의 순간도 출전의 가능성은 있었지만 워낙 그 경주가 세기 때문에 마바에서는 그냥 일반 경기의 상금을 확실하게 한번 노리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강력하게 엿보이는 마필. 그러니까 이 마필은 승부 의지라든가 능력의 의심의 여지는 없습니다. 한 가지 살펴볼 부분이 이제 기존의 문세영 기수가 호흡을 맞췄었고 이번에는 신경철 기수로 교체가 되는데 이거는 부득이한 상황이죠. 문세영 기수 병가입니다. 기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자를 찾은 게 신영철 기수가 되겠고 신영철 기수는 글쎄요 표준은 많지는 않지만은 일단은 40조 마방의 마필에 계승했을 때 상당히 성적이 좋았습니다. 제 몫을 톡톡 해줬던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5번 별의 순간을 일단은 믿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축입니다. 5번 마필. 관심은 2위권이죠. 유력한 마필들이 이제 9번 그린필스타, 11번 장산 레이저, 12번 유스타 영천까지 3대 마필.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 중에서는 이제 9번 마필이 조금은 능력이 좀 밀리는 마필이고 장산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공백기를 거치면서 체중도 많이 불고요. 분명히 예전 대비해서 힘이 많이 찬 모습입니다. 예전에 데뷔할 당시의 능력평가도 9번 마필 앞서 있고요. 그러나 그때보다 오히려 좀 더 강해졌다라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전력을 볼 수 있겠고 12번 유스타 영천도 이제는 서서히 정력을 보여주고 있네요. 상당히 순발력이 좋습니다. 선행형 마필이고요. 저는 단언컨대 12번 마필의 능력이 9번과 11번의 지리우가 전혀 없습니다. 저로서는 세게 인정할 수 있는 마필 12번. 게다가 이제 5번 마필이 따라가는 마필이라는 점에서 역시 12번 마필의 전개는 상당히 유리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경주. 이변은 없고요. 강축은 5번입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방의 그런 승부 의지라든가 능력, 기수의 역량 모든 면에서 육회평가될 수 있는 마필이고 힘을 실어둘 수 있는 마권은 12번과 11번입니다. 9번이 인기순위 2위가 예측이 되는데 9번은 좀 더 뒤로 미루고요. 저희 노림수는 12번 유스타 영천과 11번 장산 레이저입니다. 자, 2뒤의 마필 이번 경주 강력하게 누르고 들어갈 수 있는 이경주입니다. 자, 5번을 축을 해서 12번, 11번을 노리고요. 안고할 수 있는 마필은 9번입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300m 레이서이고요. 자, 제가 공교롭게도 토요 경마에서도 3경주를 아주 강하게 넘게 고배당 승부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교롭게도 이번 이제 3경주 역시 강력하게 노려볼 수 있는 찬스로 보여지고요. 일단 현재 인기 순위를 예측해 본다면 이제 6번 보리보리, 9번 코리아 기적, 4번 KM 언더킹, 1번 서울데이, 11번 원더플리케 이런 마필들 8리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저는 강하게 리그할 수 있는 축이 있습니다. 제가 인기 순위를 언급해줬던 이유는 뭐냐면 인기 마필 간의 능력 차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팔릴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경주처럼 5번 별의 순간을 놓고 뻥 뚫리는 그런 배당이 아니라 거의 인기 순위 1, 2, 3, 4, 2, 5위, 6위까지 거의 박빙으로 팔릴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여지고요. 자, 그런 과정에서 이번 경주 강력하게 밀고 갈 수 있는 축이 있습니다. 정말 강단이 좋고 직전 경주에는 최악의 거리 손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력 자체가 월등하게 남았던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이 정도의 걸음이라면 이번 3경주에서는 충분히 믿고 공략할 축으로 손색이 없고요. 엇비슷한 마필 간의 경쟁에서 축만 선정해가지고 제가 A급으로 들어간 건 아닙니다. 2위권에서도 확실한 이유로 이번 경주 2위권에 도전할 마필이 2마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마방의 연대도 분명히 눈에 띄고요. 그에 따른 승부의지도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능력과 전개만 놓고 풀이한 게 아니라 각 마방의 특성과 기승기수의 선정에 따른 그런 미묘한 그런 의미가 있는 마필들이 2마리가 있습니다.
어쨌든 두 마리는 무조건 승부가 걸렸고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당연하게 2위권에 접근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3경주는 전반부 레이스에서 강력하게 붙어볼 수 있는 그런 승부처로 손색이 없습니다.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준비된 첫 번째 승부 제3경주가 A급 승부처입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300m 레이서이고요. 5등급 치고는 편성이 셉니다. 강편성이고요. 자, 이번 경기는 제가 예고를 드렸던 두 번째 승부처인데 일단은 뭐 믿을 수 있는 축은 있습니다. 내 측의 바로 이번 승부사라는 마필. 데뷔전 때 그야말로 뭐 발군의 기량으로 우승을 했던 마필이고 글쎄요, 뭐 직전에는 컴플리트 밸류라든가 벤칼 프린세스 오늘 뭐 뒤에 후반부에 문화일보의 대상 경기 나오는 마필들과의 경쟁이었는데 그때도 루키 스테이크스 경기였습니다. 그러니까는 국산 2세 마필 강자 간의 경쟁이었고요. 3등의 성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셌을 뿐이지 승부사의 능력이 미흡했던 건 아니고 이번 경기에 군이 5등급 내 있습니다.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과 잠재력이 있는 마필이 2번 승부사를 지목해 드립니다. 관건이 2위권인데 2위권이 따른 접전입니다. 현재 뭐 팔리고 있는 마필이 8번 르네파도라든가 11번 나온 샹젤리 5번 질주대로 10번 블랙실버 이 틀 안에서는 크게 벗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 어디에 주력으로 들어가고 어디에 방어로 들어갈지 이 구분이 명확하게 나뉘어져야지만 승부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정립이 된 경주입니다. 소위 말해서 뭐 충분 있는 경주도 있고요. 관건이 2위권에만 신경 쓰면 되는데 주력, 방어, 버릴 수 있는 막권 이렇게 확실하게 구분이 되고 분류가 될 수 있는 경주로 이번 경주는 정립이 됐습니다. 이미 저로서는 분석 끝났고요. 자, A급 승부에 이어서 4경주의 연타로 두 번째 승부 경주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200m 레이서이고요. 자, 이번 경주는 제가 당초에 그냥 뭐 얼핏 봐서 분석을 했을 때는 이건 혼전이구나. 왜냐면은 현재 5번 바이스로이가 최근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계속 부담 중량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 마필인데 또 직전 대비 0.5kg이 늘어난 57kg을 짊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을 많이 했고요. 또 한 대의 마필 2번 거센파워도 역시 마찬가지로 최근의 성적은 좋지만 1.5kg가 늘었습니다. 여기에 외곽의 12번 눌주 클래스도 0.5가 늘었는데 단 제가 이번 경주를 한번 고민해 보니까 부담 중량은 5번, 2번, 11번이 높지만 그 높은 부담 중량을 감안하더라도 상대들이 약합니다. 상대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혼전이겠구나. 5번은 좀 불안하다. 부담이 높기 때문에 좀 불안하고 2번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성적은 좋지만 좀 불안하다고 느꼈는데 뭐 2번 같은 경우에는 안장이 좀 교체가 됐죠. 결론적으로 봤을 때 5번, 2번, 11번을 이기기에는 상대 마필의 능력이 조금은 약세입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인기 마필 간의 접전이다. 그러면 가장 믿을 수 있는 마필은 5번 바이스 로이를 믿을 수 있고요. 여기에 2번 거센퍼 11번 룰즈 클래스 3대의 마필을 강력하게 믿습니다. 뭐 저배당 인정합니다. 굳이 뭐 저배당 유력한 경주를 어떻게 하면 이것도 배당 한번 만들어내볼까. 이 접근부터가 잘못된 거죠. 저배당으로 끝날 수 있는 경우 능력차가 확연한데 무슨 배당을 찾습니까? 자, 이제 5경주는 저배당 인정합니다. 5번 축으로 해서 2번, 11번, 거기에 뭐 안고 한다면 이제 1번과 4번 정도가 가능권에 둘 수 있는 경주입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1700m 레이서였고요. 5경주 어떻게 보면 좀 흡사한 경주로 보여지는데
조금은 다른 점이 뭐냐면은 능력마필이 대거 나왔습니다. 능력마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국산마 4등급 1700은 자력으로 본연의 힘으로 입상을 기록할 정도의 마필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미흡하게 부담량이 좀 높은 마필이 좀 불리할 수 있습니다. 앞선의 오경주는 부담 중량이 높지만 상대 마필이 그 높은 부담 중량을 감안하더라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저배당 유력 경주였지만 이번 경주는 능력마가 대거 나왔기 때문에 미흡하게 부담이 높아져 버리면은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마필이 바로 8번 야오 골든 캣입니다. 부담력이 높아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의 경주마 랭킹을 매기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이 랭킹인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제 야오 골든 캣이 가장 센 마필로 저로서는 인정이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부담력이 높을 수밖에 없겠고 그러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마필이 57을 짊어졌다.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높고요. 그래서 이 마필은 좀 더 뒤로 미룰 수 있는 경주로 보여질 수 있겠고 7번 라오 스페셜은 이미 4등급에서 우승의 경험이 있고요. 55를 짊어지고 나왔는데 그때 말하면 직전 경주는 4등급 치고도 편성이 역시 만만치 않게 강했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뭐냐면 직전과 동일한 55의 부담 중량이라면 이번 경주는 승부가 될 수 있는 여건이다 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마필이 바로 이번 라온 스페셜이고요. 1번 스타블레이드도 만만치 않습니다. 직전에 승급전에 또 한 번의 입상이었는데 이거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네요. 왜냐하면 6등급에서 5등급은 갭 차이가 크지가 않죠. 많이 나지가 않습니다. 능력차가. 다만 5등급하고 4등급은 차이가 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전에 스타블레이드는 승급전에 부담 중량 54면은 절대 낮지가 않았는데 당당하게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 마필의 능력도 인정할 수 있는 전력. 순발력 좋고 1700의 거리에 1번 게이트 있집니다. 더욱더 믿을 수 있겠죠. 1번 마필. 그리고 이제 차선책이 8번 마필. 여기에 4번 마필인데 이 전개도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제가 이 4번 마필은 조금은 저평가를 하는 이유가 역시 마찬가지로 부담 중량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마필은 직전에 무려 58을 짊어지고 졸전을 펼쳤죠. 약간의 부담 중량이 좀 민감한 마필 중에 한 마리입니다. 그래서 김하영 기수가 이 마필에 정말 좋은 호흡을 보이는 이유가 김하영 기수는 이 마필에 3번의 기승에서 우승과 준우승 1회의 성적이 있습니다. 호흡이 상당히 좋죠. 이유가 뭐냐면 유독 잘 맞는 기수가 있긴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부담 중량이었습니다. 감량을 많이 받았었고요. 살펴보면 지난 4월달에 51을 짊어지고 인기순위 4위의 마필이 3위를 기록했고 김하영 기수가 기승했었고요. 그 다음에 5월달의 경주도 51을 짊어지고 우승을 했습니다. 인기순위 2위의 마필이 무려 준우승 마필을 8마신을 제쳤습니다. 자, 그 전에도 1월달에 51을 짊어지고 준우승을 했고요. 단 이번 경주는 54입니다. 5월달에 너무너무 경주력이 좋았었기 때문에 이게 부담 중에 그냥 까지고 올라갔습니다. 거의 58까지 올라갔는데 올라가다 보니까는 김하영 기수와 기승에도 불구하고 깎여도 54. 객관적으로 봤을 때 A to Z에 51, 52면 메리트가 있겠지만 54면은 이번 경주 편성은 짱짱합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번 천년의비 같은 경우에는 공교롭게도 직전 경주를 치르고 마방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 마필은 18조 소속의 마필이었었죠. 정확하게 이제 9월 8일 날 마방 이적을 했고 이번에 이제 21조 소속으로 첫 출전하는데 천년의비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도 이 마필에서 설명드린 바 있었지만 정말 이 마필은 전개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딱 두 가지인데요. 뒤직선 주로에서 감안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순위를 끌어올려야지만이 승부가 될 수 있는 마필. 아니면 아예 앞선이 무너질 때 그냥 뒤에 있다가 올라오는 마필.
딱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이번 경주의 상대 마필을 고려해 봤을 때 전개의 흐름을 예측해 봤을 때는 그런 전개가 그려지지 않습니다. 또 뭐 마방을 일반적으로 옮기면 이게 각 마방마다 먹이는 거 훈련 패턴 다 다릅니다. 일정 부분 적응 기간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따라서 5번 마필은 그런 이유 때문에 뒤로 미룰 수 있겠고, 그러면 6경주를 정리해 봤을 때는 7번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저는 10번 전정상음, 1번 스타블레이드, 7번을 축으로 해서 10번 1번, 여기에 8번 4번까지 인정을 하겠습니다. 10번 마필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약간의 슬럼프 느낌이었는데 최근에 완벽하게 호전이 됐고, 이 전정사금의 능력을 알고 있는 저로서는 최근에 호전된 경주력이라면, 게다가 먼노 기수의 또 한 번의 재기승이라면 이거는 믿을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강하게 듭니다. 역시 55의 부담 중량도 적절해 보이고요. 다시 정리해봤을 때 7번 축에 10번, 1번, 8번, 4번까지 인정을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외산마 4등급 1200m 레이서 되고요. 자, 오늘 준비된 세 번째 승부처입니다. 세 번째 승부처 될 수 있겠고, 제가 여러 번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이 마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게 거리를 엄청 많이 탄다. 정말 엄청 많이 거리를 타는 마필. 물론 이제 도시지 인덱스라는 게 혈통 분석에 있어서는 한 가지 요인으로밖에 볼 수는 없지만, 이 마필은 도시지 인덱스가 상당히 수치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도시지 인덱스라는 거는 수치가 낮을수록 거리 적성을 좀 길게 볼 수 있겠고요. 수치가 높을수록, 기본적으로 이제 3.0을 기준으로 봤을 때 높을수록 스프린터, 단거리에 가깝다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게 이제 도시지 인덱스인데, 그래서 이 마필은 예전에 데뷔와 동시에 정말 발군의 기량을 발휘했을 때도 제가 1400을 뛰었을 때 첫 출전이었죠. 강력하게 그냥 압도적으로 인기를 모았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제 게시판에도 지금 글이 있는데, 도시지 인덱스의 수치를 적으면서 물론 이제 1400의 거리를 단거리로 볼 거냐, 중거리로 볼 거냐, 장거리로 볼 거냐, 장거리는 아니지만 저는 일단은 1200 이하가 아니면은 이 마필은 상당히 좀 불안하다. 그래서 분명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강력한 인기를 모았지만은 순위권에도 등장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딱 1200m 나왔을 때 믿으셔도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성적이 나와줍니다. 그만큼 이 거리 적성이라는 건 정말 상당히 중요하고요. 자, 그 마필은 또 믿습니다. 왜? 1200m 레이스이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는 없습니다. 자, 이외의 마필들 중에서는 이제 어떤 마필들이 있냐면, 일단은 10번 마필 같은 경우에는 58을 짊어졌죠. 거의 여기서 이제 58이라는 거는 그냥 스쳐도 승급입니다. 그만큼 현재 보여줄 거는 다 보여줬는데, 중요한 거는 58의 부담 중량이 적지는 않다. 게다가 공백기도 있고요. 그런 의미가 있고, 자, 여기에 이제 4번 노맨스 참과 11번 모낙파이어는 최근에 성적도 좋고 능력 마필인데 아무래도 기수의 역량이 조금은 저로서는 밀린다고 봅니다. 이 여러모로 이런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이번 이제 7경주도 역시 간명하지만 한번 힘을 실어드릴 수 있는 임팩트 있게 들어갈 수 있겠구나 라는 확신이 들고요. 그래서 준비된 세 번째 승부처가 제 7경주입니다. 오늘 준비된 세 번째 승부처는 제 7경주입니다. 8경주입니다. 오늘 어떻게 본다면 이제 최고의 상금이죠. 문화일보배 대상경주 1200m 레이스 국산 2세 마필 간의 경쟁입니다. 자, 이미 루키 스택스라든가 앞선의 경주를 통해서 이미 검증은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능력 평가는 가능한 경주로 보여지고요. 가장 발군은 말이 8번 컴플리트 밸류입니다. 지난 6월달에 데뷔전 때 3마신차의 우승, 7월달에 1300을 1분 20초대에 끌면서 4마신차의 우승,
이미 뭐 이것만 보더라도 이미 오마피는 검증이 됐고, 더더군다나 직전 경주는 루키 스테이크스, 그 경주가 정말 빠르고 강한 국산 2세 마필들이 다 나왔는데 그야말로 컴플리트 밸류가 압도했습니다. 어떻게? 선행이 아닌 추임력으로 빠르고 강한 레이스 흐름에서 순수 주폭으로 올라왔던 마필입니다. 뭐 이번 경기는 별정 A형입니다. A형이기 때문에 부담 중량은 동일하죠. 물론 이제 앞말은 좀 더 감량을 받았고요. 그러면 이제 뭐 부담 중량도 신경 쓸 필요 없고 능력 그대로 본다면은 8번에 의심의 여지는 없습니다. 두 번째, 5번 벤칼 프린세스도 마찬가지로 직전에 추입으로 올라왔는데 이 마필도 상당히 능력이 좋은 마필. 물론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직전에 컴플리트 밸류한테 적기 때문에 저는 이 순위도 볼 수 있고요. 관건은 만약에 3번 불방울인데 물론 이제 불방울이 그동안에 두 번의 경주로 발군이었지만 이 마필은 아직은 강자와의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세 번째로 봅니다. 물론 이 능력평가가 그동안에 뛰었던 성적을 가지고도 분석을 내렸지만은 이 마필들의 보유한 기본의 능력, 저의 데이터, 컴플리트 밸류가 데뷔전 치르기 이전에 주행 심사를 딱 보고 순발력, 스피드, 뒷심, 발놀림, 주행 자세, 혈통 저는 점수를 매깁니다. 몇 미터의 적정거리고 어떻게 되고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약점이 있고 벤칼 프린세스 마찬가지고 불방울도 마찬가지로 다 적혀 있는데 그 순서에서도 역시 8번, 5번, 3번 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는 뭐 크게 변수는 없어 보이고요. 8번, 5번, 3번인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마필이 말이 10번 리마커블입니다. 이 리마커블은 정말 제가 주행 심사 때도 어떻게 이 마필을 평가했냐면은 뒷심으로 갈수록 걸음이 너무너무 좋다. 걸음의 완성도가 높기 때문에 혼전 경주 거리가 주어질 수 있는 여건 분명히 주목해야 된다. 라고 평가를 내렸던 마필이 발이 10번 리마커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필은 제가 볼 때는 복병마로서 주목을 해야 됩니다. 8경기를 정리해봤을 때 7번을 축으로 해서 8번을 축으로 해서 5번, 3번, 10번 이렇게 딱 3장의 막고로 접근할 수 있는 8경주입니다. 9경주입니다. 1등급의 1800m 레이스 1등급 치고는 강한 편성입니다. 역시 뭐 청담도끼라는 마필이 나왔기 때문에 자 강한 편으로 볼 수 있는데 제가 이번 경주는 물론 이제 고심을 많이 했고요. 고심을 많이 했는데 제가 고심한 것보다는 인기 순위가 좀 이상합니다. 제 마번 이상한 게 아니라 자 이거는 뭐 분명히 저로서는 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인기 순위가 나와 있고 역시 이게 1등급 경주이기 때문에 부담 중의 관건입니다. 별정 비용 그러니까 뭐 레이팅 구간별로 해가지고 부담 중에 책정이 되는데 뭐 레이팅 그러니까 뭐 핸디캡 경주와는 뭐 크게 차이가 없죠. 크게 차이가 없지만 부담 중량이 생각외로 많이 짊어진 마필이 분명히 눈에 띄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불안한 인기 마필들이 거의 앞선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인기를 모으는 과정입니다. 저는 이번에 구경주를 이거는 그냥 뭐 저배당 승부로 마지막을 장식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현재 인기 순위를 딱 지켜보니까는 좀 더 배당 쪽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저로서는 정리가 됐고요. 자 어찌됐든 이번에 구경주로 승부로 들어갈 필요는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상위 등급의 그것도 능력 마필을 놓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배당메리트가 좋다라면은 놓칠 수 없는 기회로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 오늘 1호 경마 마지막 한 주의 끝을 장식할 수 있는 제 구경주가 오늘 준비된 마지막 승부처이자 진가의 A급 승부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서울경마 예상보도 마치었고요. 오늘 이제 발표된 게 이제 거리두기가 2주가 또 연장입니다. 연장인데 빨리 이제 접종률 높이면서 정말 위드 코로나 뭐 어느 정도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리고
빨리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아무쪼 여러분들 이동 경마 좋은 성과를 기대하겠고요. 심오원 경마방송 TV 여러분들의 성원이 항상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